자, 여기 하다 말았죠? 음. 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이제 스페이스. 자, 여기는 여러분 시간이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경험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걸, 글쎄, 이걸 딱 그 걸어가면서, 정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제 삶을 이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초입부터 느끼면서 갔어요. 정말 이거 처음에 딱 봤을 때 왠지 이게 그 웃고 있다는 느낌에 그러니까 웃는 얼굴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게 딱 처음 봤을 때 입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이제 나치 앞에서 이제 웃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게 속으로는 굉장히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해질 수가 있는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생각들이 이제 스쳐가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조금 다른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안도 타다오가 설계했던 여러 가지 종교 시설인데 사실은 그 일본에 가면은 종교가 그렇게 발달을 안 한 나라가 또 일본이에요. 일본에 가면 뭐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가처럼 생겼는데 이 물의 교회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안도 타도가 이런 작품을 통해 가지고 뭐 세계적인 건축가로 이제 발돋움했는데 참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범주를 넘어가서죠. 그냥 이렇게 딱 교회를 갔는데 여기 이제 십자가가 보통 교회 건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이 호수 건너편 저쪽 편에 이제 십자가 하나가 있고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말씀을 설교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대자연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이제 아주 훌륭한 작품이었고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죠, 사실은.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의 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의 교회, 교회는 처치고 이거는 이제 템플을 부디즘 템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불교에서는 이제 물속으로 들어감으로써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는다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로 물에 이제 몸을 담글 수는 없으니까 마치 물로 내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위해서 이렇게 딱 왔을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 물의 절 밑에 이제 그 신전이 그러니까 이 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는 그런 과정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내가 재미있게 본 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이 해녀의 부엌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건 뭐냐면은,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저쪽에 그 이제 예술 관련된 그런 대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 문화부에서 만든 이제 대학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서 이제 연극을 하는 이제 이 두 여자분이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해녀를 만나가지고 실제로 이 세 사람이 코웍을 한 거예요. 코웍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이제 이 해녀가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해녀가 뭐냐면, 제주도 바다에 싹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물고기보다는 이제 뭐 조개류, 어패류 이런 것들을 이제 채취해가지고 갖고 올라와서 그걸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없어지고 조금 있으면 아예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연극 전공을 했던 두 사람이 이 사람이랑 합심을 해가지고 해녀의 부엌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이 레스토랑에서 뭐 하냐? 이 여자분이 물질을 해가지고 이제 잡아온 여러 가지 해산물들을 여기 요리를 해가지고 파는데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제 두 여자와 가운데 있는 이 해녀 세 사람이 연극을 해요. 즉 공연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음식을 파는 그런 새로운 형식의 레스토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박을 쳤어요, 지금. 그래서 나도 아직 안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어. 여러분들 혹시 그 제주도를 가게 되면은 이러한 스토리텔링 정말이죠. 이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 로컬 푸드 맛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녀의 어떤 일상이라고 하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영국화 시켜가지고 영국 공연과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는 해녀가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제주 해녀 다이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예전에 한번 요쪽 그 어디죠? 태안반도 있잖아요. 태안반도에서 이제 그 운동을 하고
거기서 이제 골프를 치고 딱 나왔더니 그 골프장에서 어디를 이제 그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식점을 갔는데 일단은 첫 번째 굉장히 거만해. 거만해가지고 우리가 4시에 갔더니 4시에는 안 된다고 5시에 오래. 그래서 1시간 또 다른 데 가 있다가 거기에서 밥을 먹었는데 딱 밥을 먹는 순간 뭐냐면 이제 산낙지를 하나 이제 시켰어요. 산낙지를 뭐 여러 가지 시켰는데 산낙지가 저를 제일 처음 왔는데 이 주인이 그 산낙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거기가 뭐냐면 이제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바다가 보여요. 근데 산낙지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했던 얘기가 이 산낙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산낙지는 바로 한 5분 전에 요 앞에서 놀던 애들이래. 원래 산낙지 3마리가 여기서 같이 놀고 있었는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얘가 졌대.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희생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여러분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인이 희생을 했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믿고 싶어 왠지 그거를.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어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배제시켜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이 유명한 것은 음식도 맛있었겠지만 이런 텔링이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먹고 굉장히 재밌게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음식을 굉장히 재밌게 먹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내가 이제 여기 한양도성 여기를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이제 봤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서울에 있는 성곽이거든요. 성곽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재료가 다 틀려. 이게 뭐냐면 이건 아주 옛날 때 보니까 이게 태조니까 이게 뭐라 써있냐 1396년에 쌓여진 거고 원래는 이렇게 다 쌓아놨겠죠. 근데 이제 허물어졌지. 허물어지는 이유는 풍화, 바람하고 이제 비가 오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무너진 것도 있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 못 사니까 이 돌멩이를 훔쳐가는 경우도 좀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또 무슨, 외적이 와가지고, 뭐, 이제 뭐 무너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무너졌는데, 그거를 다시 쌓은 거죠. 요 색깔로. 근데 또 무너졌어. 그래서 요 색깔로 또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안에는 보면은 1396년, 1422년, 1704년, 그리고 숙조 이후에 1800년대가 있고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최근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합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번의 레이어, 역사적인 레이어가 이제 5번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이 지나가면서 이 돌을 만드는데 돌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얘가 하도 이제 풍화가 돼가지고 굉장히 약하대 무너질 수가 있어가지고 약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튼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좀 써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조명이에요. 그래서 밤에 가면 되게 멋있어.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밤에 그것도. 야간에 가면 여기 또 올라가면 서울 전체가 다 보이고, DDP까지 다 보이거든? 이게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데리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을 보면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레이어의 켜가 이렇게 쌓였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는데,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성이라고 하는 성곽이 있잖아. 서울 시내 성곽이 이렇게 옛날에는 오른쪽만 서울 시내고 요거는 경기도였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요 재료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성 안에 사는 사람과 성 밖에 사는 사람의 수준이 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상해 살고 있는 사람과 상해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옛날 시대에 이 성을 쌓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이제 외적으로부터 왕을 보호하고 서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 군사들이 막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서 생존을 할 수가 있었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자, 이 얘기는 결국 뭐야?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나의 주거지의 위치예요. 나의 주거지 위치가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틀렸고, 성 안이
주거지로서는 훨씬 더 비쌌겠지. 뭐 예를 들어서 평당 1억짜리 집이다. 그럼 여기는 평당 뭐 1,000만 원짜리 집.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나를 국가가 보호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냐 이 바운더리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요거를 잠깐만 내가 살짝 삼각 지도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죠. 보이는데. 자, 여기를 보면은 서울 성이 이렇게 돼 있어. 경복궁이 여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가는 서초는 여기에 있거든. 얘가 살짝 북서쪽에 위치해. 그래서 이 창림은 바로 뒤가 상명대학교 서울 캠퍼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해화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서져 가지고 옆에다 다시 지었고 숭례문이 남대문이고 흥인지문이 동대문이고 서대문이 여기 소위문이 있었어요. 아니, 돈이문인가? 그죠. 돈이문이 서대문이었는데 멸실되고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훼손이 된 부분에 가지고 없고, 그다음에 이 녹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보건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살고 있으면은 살 수가 있고, 밖에 살고 있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의 어떤 위계 하이라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존재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은 이게 존재하지 않죠. 지금은 여기가 아니라 저쪽 밑에 강남이 잘 사는 이제 동네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된 거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알겠는데 이게 경복궁이에요. 경복궁이고 이게 광화문이거든요. 광화문이고 이 뒤에 이제 경복궁이 있었고 여기 이제 좀 터가 크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제 시대 때 일본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큰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남해 이제 궁궐 앞에다가.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시설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원을 시키고 있는데 복원을 하다 보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갑자기 철길이 나온 거야. 아, 이게 뭘까를 봤더니 옛날에 그 전차가 일렉트릭 트레인이 이렇게 지나갔었어요. 근데 그 전차가 이제 사실은 이제 1960년대에 내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없어졌는데 그래서 우리 형님은 이걸 타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묻어 놓은 거죠. 묻어 놓은 거죠. 묻어 넣어 가지고 어떤 역사적 레이어가 이렇게 척척 쌓여 있다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역사 콘텐츠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의 일부를 이제 이렇게 노출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것의 대부분을 이제 박물관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에 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삼성에서 병원을 해요. 병원을 하는데 이제 강남에 이제 삼성병원인데 그게 굉장히 크고 강북에도 강북 삼성병원이 있는데 그 앞에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백범 김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중국 상해에다가 예전에 임시정부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한국 이제 그 일제가 망하면서 대한민국으로 왔을 때 여기 살았어요. 여기 살다가 그 암살자에 의해서 암살당해 가지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북 삼성병원의 현관 로비로 사용이 되고 있어. 굉장히 아이러니컬해요, 사실은. 예, 어떤 역사적 그래도 어쨌든 이 병원을 들어갈 때마다 나는 그 백범 김구 선생 그다음에 이 사람을 죽였던 사람 안 누구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스토리를 이제 리마인드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다음은 이제 공예와 은행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은행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지나보면 이제 하나은행이라고 많이 보일 거야. 자, 요즘은 은행이 쉽게 얘기하면 기술금융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옛날엔 여러분들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은행은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통장을 가지고 도장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고 그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통장하고 그 도장 갖고 와서 얼마 내 통장에 있는 돈 얼마 주세요 해가 돈을 뽑아오던 시절이었는데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ATM 혹은 머신 텔러라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이렇게 돈을 뽑았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돼? 코로나 이후에 아예 사람들이 신용카드만 쓰게 돼 있어요, 이제는.
어 저기 버스를 탈 때도 신용카드를 쓰고 그다음에 지하철 탈 때도 신용카드를 쓰고 밥을 우리 상명대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도 신용카드만 쓰잖아.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대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은행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카카오톡이 있는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가 본 사람 있나 여기서? 아무도 없어. 근데 나도 돈을 상당히 거기다 맡겨 놓고 좀 불안해. 도대체 카카오뱅크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어디 있는지 사실 몰라. 그런데 은행이 있대. 공신력이 있고. 그래서 은행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은행 기존에 있던 창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창구를 공예스러운 샵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면 은행 업무를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문화적인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예와 은행은 은행 창구거든요. 방배동에 있는데 리빙 크래프트 앤 디자인 카페 해 가지고 예술 담소라고 써 놨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은행 업무 보고 나서 커피 한 잔 아마 공짜로 줄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는 거야. 자 이런 식의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토리텔링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백종원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게 요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종원의 백다방이라든지 뭐 백종원의 여러 가지 음식점들 만들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산 사람인데 예산 시장을 이제 막 그러니까 예산이 인제 이쪽 충청도에 있는 도시거든. 그런데 인제 천안보다 훨씬 더 낙후되고 작아요. 인구도 한 20만 인가 밖에 살지 않고. 근데 예산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예산 시장에 가서 여기 있는 샵들을 다 음식을 다 이렇게 레시피를 다르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 가지고 막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왜 성장할까 따져 보면은 이 백종원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돈을 취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자기 돈을 한 30억 정도를 쏟아부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슈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결국은 서울 사람들을 예산까지 가서 여기서 밥을 먹게 하는 그런 콘텐츠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는 정말 지방에 있는 어떤 음식점이다 그러면 그냥 "음식 잘 만들어 놓고 드세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제 모든 것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이 음식점이 얼마나 맛있고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히든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이제 제시를 하지 않으면은 음식점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 동네 한바퀴라고 해서 김영철이라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배우가 이제 서울이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이 마을이 있죠.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뭐 막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동네 한바퀴를 보여주면서 이 비밀 키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그쵸?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스토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내가 설명했는데 여기는 이제 어촌이거든요. 삼척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 이제 도시인데 어촌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 마을 자체가 없어지는 쇠락하고 있는 거죠. 그 쇠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제 이 어민들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는 건데 이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비밀 키친이라고 하는 공유 주방을 만들어 가지고 예약을 해요. 예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제 여러분들 데리고 6 명이 인제 "내일 2 시부터 5 시까지 이 공간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공간을 사용하는 건 공짜예요. 공짜인 거야. 돈을 거의 안 받아. 근데 조건이 뭐냐면 여기 가서 이 삼척에서 나는 여러 가지 뭐 해산물들 뭐 고기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거기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야 돼. 그리고 걔를 가지고 여기서 조리를 해 가지고 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지역 생산품을 소비를 할 수 있어 가지고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소득이 증대가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김영철의 동네 한바퀴에서는 동네를 사실은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소개를 하니까 나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지금은 이제 이
그 프로그램에서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딴 사람 바뀌긴 했는데 옛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실은 서울 구경을 다시 다녀요. 내가 서울에서 태어나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울에서 이제 먹고 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잘 몰라. 너무 넓으니까. 근데 동네 한 바퀴 이걸 보면서 여기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이제 실마리를 마련하게 돼 있죠, 사실은.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지난번에 내가 살짝 얘기했던 내가 이제 살았던 런던의 그 핀치 센트럴 러버스 워크란 이제 러버스 워크이라는 그런 이제 길이죠. 길의 특징은 지나가면서 길이 굉장히 좁아지죠. 좁아지면서 남녀가 별다른 관계가 아니었는데 거리가 좁아지면서 어떤 이제 둘 사이에 어떤 그 연인이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참 이 길 이름을 너무 잘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때는 나는 사실은 결혼을 해 가지고 연인이 있던 시절은 아니거든요. 근데 집사람하고 요 길을 이렇게 가면서 슈퍼를 갔던 기억이 나. 근데 여기가 왜 러버스 워크일까? 왜 연인의 길일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걸 가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길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게 연인이 이제 그러니까 '평범한 두 남녀도 연인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길이죠. 길이 실제로 이렇게 좁아지고 있고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makes behavior 어떤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다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지나가다 보면 길이 굉장히 좁아지죠. 좁아지다 보면 가다가 어떤 사람이 한 명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소셜 인카운터 즉 사회적인 어떤 그러니까 뭐 여기 지나다니다가 이런 액션이 취해지면은 "아 먼저 오세요. 난 좀 기다릴게요." 이런 얘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사회적인 접착제의 역할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scale makes behavior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조정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인제 옛날에 그 대한민국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하는 김수근 선생님이 이제 1986 년도에 굉장히 젊은 나이 그러니까 50대 한 초반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했던 말이 "좁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이 좋은 길이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좋은 길은 뭐예요?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자를 얘기해요. 보행자 길은 좁을수록 좋대. 그래야지 사람들이 서로 마주치면서 소셜 인카운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나쁜 길은 뭐냐면 고속도로 같이 차가 다니는 길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차가 빨리 다녀야 되기 때문에 "넓을수록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5 가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이 기타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뭐 귀신 나오는 집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소개를 했었잖아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인제 이야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잠시 하고 슬라이드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하나를 이제 발표를 할 텐데 요건 쪼금 이따 하고 여러분들이 발표한 거를 쪼끔 들어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누구부터 할까? 한지강부터 준비한 거를 짧게 그냥 보여주세요. 공유를 해 놓고 공유 중지했죠. 음. 한지강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거든 지금. 먼저 그 준비한 거 발표할래요? 음, 준비 안 지금, 했어? 음, 그거 했어요. 음. 그런데, PPT도 준비했어요. PPT 들어.